안녕하세요. 저는 운전을 하며 사연 라디오를 종종 듣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여러 가지 사연을 즐겨 들으면서도 저에게 일어난 일도 이해 못지 않은데 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 사연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현재 6살 딸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이혼한 지는 이제 2년이 다 돼가고요. 2년 정도가 되어감에도 이따금씩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내일이 아닌 것 마냥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네요. 하지만 그 선택을 후회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저와 아이를 위해 가장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믿어요. 남편은 기본적인 신의와 믿음까지 배신한 사람이었고 결혼 생활을 더 유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최대한 제 쪽으로 유리하게 이혼이 잘 마무리되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과정은 지금 돌이켜봐도 참 기가 막히기도 하고요. 제가 여러 사연을 들으며 울고 웃었던 것처럼 제 사연 역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소개로 만나 1년 반 정도 사귀고 결혼했던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어린이집 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결혼 초부터 남편은 부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회사가 작고 월급이 작다 보니 무조건 월급 외에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된다고 했고 주식, 코인, 부동산 투자, 부업 등 다방면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습니다. 여러 가지를 시도했는데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과 의욕만 가득했고 특별한 소득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시작한 것이 구매 대행이었습니다. 그맘때가 사실 구매 대행 붐이 한창 불기도 했던 때였는데요. 중국에서 물건을 싸게 떼와서 한국에서 파는 일이었죠. 지금이야 중국 사이트들이 누구나 다 쓸 수 있게 오픈이 다 되어서 경쟁력이 없어졌지만 그때만 해도 남편처럼 중국 사이트에서 싸게 물건을 사서 한국에서 차익을 보고 파는 구매 대행을 하는 사람들이 꽤 됐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남편은 주변 사람이 그걸로 월급보다 더 쏠쏠히 번다며 자기도 해보겠답니다. 퇴근하고 오면 독학으로 공부도 하고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좋아 보였습니다. 집에 와서 게임이나 하고 폰이나 보면서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어쨌든 생산적인 일을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초반에는 아이템 몇 개를 잘 잡았고 판매가 좋아서 마진도 제법 남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은 자신감이 엄청 붙었나 보더라고요. 금방이라도 부자가 될 것처럼 성공할 것처럼 들떴으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회사에 사표를 냈다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뒤집어졌죠. 사표를 냈다고? 후임자 구할 때까지 한 달 정도만 더 다니고 그만두기로 했어. 나한테 상의 한마디도 없이 덜컥 회사를 그만뒀어? 저는 너무 놀랐지만 남편은 태연하더라고요. 미안해. 근데 자기도 내가 지금 하는 일 잘 되는 거 알잖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했고 여기에 좀 더 집중하고 싶어서 내린 결정이니까 이해 좀 해줘. 어이가 없더라고요. 부업으로 할 때랑 본업으로 할 때랑은 사정이 아예 다르죠. 하지만 남편은 자기를 믿어보라면서 잘할 수 있고 굳이 월급도 적은 회사 힘들게 다니면서 괜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집중해서 일을 하는 편이 미래를 위해서도 훨씬 낫다고 하면서요. 저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마음대로 일을 그만뒀다는 건 너무 황당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나요. 이미 사표도 냈고 또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으니 저도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남편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본다면서 사무실까지 하나 얻었어요. 책상 하나 놔두고 짐 좀 놔둘 수 있는 작은 공간이었는데 사무실이라고 부르기에도 너무 협소하긴 했지만 어쨌든 남편은 잘 돼서 나중엔 더 큰 사무실로 옮길 거고 직원도 구할 거라면서 꿈에 부풀어 있었죠. 하지만 남편의 호언장담과 달리 사업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업으로 할 때는 한 번씩 확 터지는 아이템이 있어서 수익이 괜찮을 때가 있었는데
막상 본업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하니 매출도 안 좋고 반응이 없더라고요. 게다가 그런 식의 구매 대행이 쏠쏠하다는 게 퍼지니까 경쟁업체도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났어요. 그런 제품들은 가격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데 남편의 쇼핑몰은 경쟁력에서도 많이 떨어졌죠. 또 기본 자금이 부족하니 물건 종류 자체도 턱없이 부족했고요. 부업할 때 아이템 하나씩 반응이 좋았던 건 순전히 운이 좋아서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호기롭게 시작했던 처음과 달리 남편의 사업은 빠르게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수입이라고 할 게 없을 정도였죠.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속이 터졌습니다. 월급이 만족스럽지 않아도 그냥 회사에 가만히 다니고 있는 게 나은데 마음대로 그만두고 일을 벌렸는데 그 결과가 이러니까요. 그맘때 남편과 저는 다투기도 많이 다투게 되었습니다. 가난이 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은 창문으로 나간다는 말처럼 수입이 확 줄어들고 여유가 없어지니까 남편과 제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기고 마찰이 많아진 거죠. 저도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면서 월급이 그리 많지는 않았는데 나중에는 제 월급으로만 저희 집 생활비를 충당해야 될 정도여서 너무 빠듯했습니다. 남편은 언젠가부터 더 이상 생활비를 들고 오지 않았죠. 마이너스 통장 뚫고 친정에도 도움을 청하고 저 혼자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저는 이제라도 남편에게 사업 정리하고 다시 취업 자리 알아보라고 여러 번 설득을 했는데 남편은 그래도 1년은 버텨보겠답니다. 남편은 기본적으로 고집이 정말 세고 또 이제 와서 취업하는 것도 쉽지 않다며 이왕 시작한 거 좀 더 해본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있나요? 저 혼자 소위 똥줄이 타들어갔죠. 매달 들어갈 돈은 정해져 있는데 저 혼자 버는 수입으로 감당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1년 반 이상을 해도 남편의 사업은 잘 되지 않았고 남편 사무실 월세 내기에도 빠듯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맘때 남편과 더욱 잦은 다툼,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지금 생각해도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저를 더 힘들게 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맘때 남편의 행동이 부쩍 이상해졌거든요. 일을 핑계로 귀가가 늦어지고 약속도 많아지는 겁니다. 원래도 그렇게 가정에 충실한 사람은 아니었고 집안일, 육아 다 제 몫이긴 했는데 그때는 그게 더 심해져서 남편이 아니라 옆집 아저씨 마냥 저희 집에 무심해지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요새 왜 이렇게 늦게 오고 밖으로 도느냐 그러면 남편은 도리어 화를 내면서 네가 돈 못 벌어온다고 하니까 백방으로 쇼핑몰 살려보라고 이러는 거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자기 딴에는 일한다고 늦는다는 겁니다. 남편이 생활비 안 낸 지도 1년이 넘어가는데 무슨 일 때문에 맨날 늦는다는 핑계를 대는 건지. 하지만 남편은 화만 저렇게 낼 줄 알지 본인이 지금 어떤 노력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자세하게 저한테 말을 안 했습니다. 그냥 유명 인플루언서들과 접선해서 공구로 물건을 좀 팔려고 한다. 홍보를 좀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SNS도 잘 안 하고 그쪽 세계는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알겠다고 하고 말았죠. 그런데 그맘때부터 갑자기 제 외모 지적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뱃살 축 처진 거 봐라. 운동이라도 좀 해라. 다이어트라도 좀 해라. 피부 관리는 안 하냐. 요즘 엄마들 다 날씬하고 자기 관리 철저히 하는데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하냐 등등 어이가 없었죠. 직장 다니면서 돈 벌고 집안일하고 애 키우고 몸이 10개라도 부족한데 제가 여유롭게 몸 관리, 피부 관리할 시간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도 남편은 툭하면 요즘 여자들 하면서 저를 비교하고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맘때 남편은 그런 행동과 말투는 물론 눈빛까지도 아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남편은 저를 보는 눈빛부터가 정말 안 좋아졌거든요. 애정이라고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었죠. 말과 행동보다 그런 눈빛에 더 큰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남편이 딴짓을 하게 되면 와이프는 모를 수가 없다는 말이 있던데
저는 경험으로 그 말이 뭔지 압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남편이 나 몰래 딴짓을 하고 있구나, 여자가 생겼구나 느꼈거든요. 저에 대한 불평, 불만, 적대적인 눈빛, 그리고 뭔가 비밀이 있는 것처럼 의문스러운 행동들까지. 고민 끝에 저는 남편의 폰을 뒤져보게 되었습니다. 문자 내역, 카톡, 카드 내역, 통화 내역, 모조리 다 뒤져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별다른 게 없더라고요. 내 착각인가? 내가 괜한 의심을 한 건가? 아니면 철저하게 다 지운 건가? 여러 생각하던 차에 제 눈에 띄인 것은 SNS 어플이었습니다. 남편이 구매 대행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SNS를 시작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남편의 SNS에 따로 들어가 보거나 계정 주소를 물어본 적은 없어요. 저 자체가 SNS에 관심이 별로 없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SNS 어플을 보는데 문득 남편이 저한테 요즘 여자들은 SNS로 보면 저랑 다르게 자기 관리도 잘하니 어쩌니 하면서 비교했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플을 눌러서 들어가 봤습니다. 남편은 쇼핑몰 홍보를 위해 SNS 계정을 개설을 한 모양이지만 팔로워도 별로 없고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SNS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유난히 한 계정의 소식이 남편에게 많이 뜨더라고요. 남편과 교류가 가장 활발한 계정인 듯 했죠. 눌러보니 어떤 여자의 SNS였는데 얼굴도 예쁘고 옷도 잘 입고 몸매도 좋더라고요. 팔로워도 정말 많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SNS 유명 인플루언서 이런 거구나 생각했죠. 요즘은 연예인보다도 인플루언서들이 더 인기도 많고 각광받는 시대잖아요. 그 여자도 활발하게 SNS를 하는 것 같았고 사진 하나 올리면 그 여자 팬들이 댓글도 엄청 많이 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 덕에 공동구매도 여러 개 진행하는 것 같고 돈도 잘 버는 듯 했습니다. 댓글에는 언니 예뻐요, 언니 사진 맨날 보러 와요, 사진 자주 올려주세요 등등 팬도 많고 인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가만 보니 남편은 그 여자 사진들에 빠짐없이 좋아요를 눌러놓은 겁니다. 좀 어이가 없었죠. 남편도 이 여자 팬인가 싶고요. 그렇게 그 여자 SNS를 훑어보고 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메시지 알람이 울리더니 남편에게 메시지 하나가 도착한 거예요. 그 SNS 안에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메시지요. 그런데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바로 제가 마침 보고 있던 그 인플루언서 여자였습니다. 뭐해? 이 시간까지 안 자고 접속해 있네? 그 메시지를 보고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 유명해 보이는 여자랑 남편은 개인적으로도 아는 사이였던 거죠. 남편이 도대체 이런 여자를 어떻게 할까 싶으면서 또 이 여자는 이 늦은 시간에 아무렇지 않게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낸다고 싶어서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 여자와의 대화창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그 여자와 남편이 나눴던 많은 대화들이 다 있더라고요. 남편은 카톡이나 문자가 아니라 이 SNS 안에 있는 메시지로만 이 여자와 연락하고 대화를 했던 겁니다. 저는 그 메시지들을 가장 위로 올려봤고 남편과 그 여자가 나누었던 대화들을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알게 되었죠. 이 여자가 바로 남편의 전 여친이라는 것을요. 남편에게 저 만나기 전 꽤나 오래 사귀었던 여친이 있었다는 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말로 전 여친은 직장도 너무 불안정하고 가정사도 복잡하고 가진 것도 없어서 시어머니가 결혼을 굳고 반대했다고 그랬거든요. 남편의 전 여친은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은 데서 안내하는 일도 하고 프리랜서로 모델 일도 한다고 했는데 딱 정해진 직장이 없어서 수입도 불안정하고 가진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추측으로 모델 일을 한다고 하니 되게 예쁘고 날씬한가 보다 생각은 했었죠. 하여튼 그 전 여친은 부모님 두 분 다 이혼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 살았다고 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신 거나 다름없는 거죠. 시어머니는 그런 부분도 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결혼을 결사 반대했다고 했어요.
게다가 버는 돈은 없는데 하고 다니는 거, 쓰고 다니는 돈은 많은 것 같다며 사치스러운 것도 마음에 안 들어 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격렬하게 반대하니 남편도 어쩔 수 없이 그 여자랑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저를 만난 거죠. 남편은 저에게 전 여친이랑 헤어지길 잘한 것 같다고, 전 여친은 얼굴만 예쁘지 속은 너무 비어있는 사람이었다고 흉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처럼 야무지고 똑부러지는 여자를 만난 게 행운이라는 소리까지 했었죠. 한창 서로 좋아하고 연애할 때까지는요. 하여튼 저도 남편의 전 여친에 대한 건 대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 여친이 바로 이 여자였던 겁니다. 전 여친은 원래 직업도 불안정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랬는데 뜻밖에도 예쁜 외모와 패션 센스 덕에 SNS로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꽤나 잘 나가는 SNS 인플루언서 스타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둘이서 나눴던 대화를 처음부터 보니까 저희 남편이 전 여친이 잘 나간다는 소식을 알게 되고 먼저 연락을 한 거더라고요. 자기를 기억하느냐, 그동안 잘 지냈느냐, 더 예뻐졌다, 너랑 헤어지고 많이 힘들었는데 잘 지내는 거 보니 보기 좋고 이제 마음이 놓인다 등등 개소리를 열심히 짓거리며 그 여자에게 찝쩍거렸더라고요. 그 여자는 처음에는 남편의 메시지를 다 씹다가 나중에는 왜 연락하느냐고 퉁명스럽게 답장을 했고, 남편은 네가 요즘 엄청 잘 나가는 SNS 스타라는 말을 들었다고, 너무 보기 좋다느니, 네 행복을 늘 빌고 있었다느니, 헤어지고 참 힘들었는데 나 생각난 적은 없냐느니 그렇게 또 보냈더라고요. 그 여자는 너네 엄마가 결혼 반대해서 헤어진 거 나한테도 큰 상처였다. 지금 나 SNS로 돈도 잘 벌고 잘 나가니까 이제 와서 연락하느냐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도 과거에 결혼 반대 당하고 그렇게 헤어진 게 꽤 상처였던 것 같고, 메시지지만 남편에게도 엄청 퉁명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저희 남편은 거기다 대고 네가 이렇게 잘 된 게 너무 신기하고 또 항상 그리워서 연락한 것뿐이라고 하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 둘은 연락을 주고 받은 것 같은데 그 여자도 처음에는 퉁명스럽다가 나중에는 곧잘 편하게 대화하더라고요. 날짜를 보니 그렇게 남편과 그 여자가 연락하고 만난 것도 6개월 이상은 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돈 없다고 저희 집에 생활비도 안 갖고 온 지 2년째인데 무슨 돈이 났던 건지 그 여자한테 고가의 선물도 꽤나 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까지 나왔습니다. 와이프랑 자식한테는 생활비 한 푼 낼 돈 없다고 징징거리면서 이 여자한테는 몇백만 원 상당의 가방이며 신발이며 선물했으니까요. 장사 안 된다고 죽는 소리 하더니 그것도 뻥인가 싶고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 여자랑은 처음에는 메시지로만 주고받다가 그 후에는 만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자가 남편에게 오늘 간 곳 비싼 곳이라 밥값 많이 나왔을 텐데 괜찮으냐 하고, 남편은 나 사업하는 사람이다. 그 정도도 못 내겠느냐. 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연락해라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가 바득바득 갈렸죠. 제가 아이랑 소고기 한번 먹으러 가자고 하니 돈이 남아 도느냐고 화를 냈던 인간이 이 여자하고는 고급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다니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남편과 그 여자는 만나서 밥도 먹으러 다니고 술도 한 잔씩 하는 것 같고, 남편은 그 여자에게 고가의 선물도 종종 하면서 어떻게든 관계를 이어나가 보려는 듯 했습니다. 이 인간이 자기한테는 와이프와 자식이 있다는 것조차 잊어버렸는지 그 여자의 마음과 한심을 사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가장 열받는 건 남편이 단순하게 저와 가족에게는 안 쓰는 돈을 이 여자한테는 펑펑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진짜 기분 나쁜 건 남편은 진심으로 그 여자를 놓친 것을 후회하는 듯 했고, 또 동시에 그 여자 말고 저랑 결혼한 것을 후회하는 듯 했어요. 그게 너무 화가 나면서도 비참하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 툭하면 자기 관리도 안 하냐고 비웃었는데 그게 이 여자랑 비교하면서 한 소리였구나 알게 되니 더 열받기도 하고 배신감도 엄청나더라고요.
저는 그 대화들을 다 캡처해서 모아두는데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물이 나고 이가 딱딱 물리더라고요. 저는 당장 남편에게 따져 물을까 싶기도 하다가 냉정하게 생각했습니다.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분명 남편이 이 여자를 저 몰래 만나는 건 맞지만 이 정도 대화 내용으로는 그냥 오래된 친구일 뿐이다. 내용 관계는 아니다. 박박 우길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인터넷으로 소형 녹음기를 하나 주문했습니다. 티 안 나게 작으면서 오랫동안 녹음이 가능한 녹음기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그 녹음기를 몰래 남편 차 좌석 밑에 붙여두었습니다. 그 여자를 한 번씩 만나러 가니까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준비해둔 것이었죠. 남편이 잠들고 나면 몰래 차로 내려가 녹음기 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놔두고 그걸 열흘 넘게 반복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나 현타도 엄청 오더라고요. 하지만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확고했기에 이악 물고 매일 그렇게 남편의 차 안에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 인간의 대화가 녹음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숨죽이고 두 인간의 대화를 다 들었죠. 미진아. 미진이 아니라고 했지? 아, 미안 수아야. 습관이 돼서. 개명한 지가 언젠데 자꾸.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예전에 많이 부르던 게 습관이 돼서 나도 모르게. 누누이 얘기하지만 나 그때 이미진이 아니야. 이제 이수아야. 그럼 알지. 그리고 지금 수아라는 이름이 너한테 더 잘 어울려. 기분 풀어. 남편은 그 여자에게 쩔쩔매더라고요. 듣는데 가짠타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참, 뒷좌석에 종이 가방 하나 있거든? 그거 한번 풀어볼래? 뭔데? 직접 봐. 그리고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뭐야? 이거 진짜야? 당연히 진짜지. 진짜면 이거 꽤 비싼데? 나도 고민만 하고 안 샀어. 근데 이걸 샀다고? 너 마음에 들면 됐어. 사업 잘 안 된다며. 돈이 어디 있어서 이런 걸 사? 아이고, 다 있어. 너한테 그 정도도 못 사줘? 참나, 조연성 많이 달라졌다. 예전에 나랑 사귈 때 내가 10만 원짜리 목걸이 하나 사달라고 해도 돈도 없다고 그랬으면서. 왜 자꾸 그때 얘기해? 진짜 돈이 없었으니까. 지금은 괜찮고? 지금이야 뭐 그때보다 낫지. 이거 진짜 맞지? 짝퉁 아니지? 아, 뭘로 보고? 백화점 가서 확인해 보든가. 좀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아, 확인해봐. 내가 자기한테 그런 걸 속이겠어? 아, 섭섭하네 진짜. 그럼 800만 원짜리 목걸이를 진짜 사왔다고? 그렇다니까. 저는 그 말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800만 원짜리라뇨? 미친 거 아닌가요? 집에는 생활비 한 푼을 안 들고 오는 인간이 이 여자한테 무려 800짜리 목걸이라니 미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징징거리더니 사업 좀 잘 되나 보네? 자기가 같이 도와주면 더 잘 되겠지? 참나, 내 SNS 숟가락 좀 얹어보겠다고?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선물이라니까 고마워. 잘 받을게. 그 여자는 티커운 듯 하면서도 선물은 받아 챙기는 듯 하더라고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니 그 여자는 좀 틱틱거리고 티커운 목소리고 남편은 무슨 공주님 옆 시녀처럼 쩔쩔매면서 그 여자를 맞춰주고 있는 겁니다. 무려 800짜리 목걸이를 선물 주면서도 오히려 본인이 황송해서 쩔쩔매는 모습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진짜 예쁘다. 너한테 딱이야. 아, 근데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몰라? 니네 와이프 알면. 니네 와이프한테는 이런 거 사줘봤어? 와이프한테 뭐하러 사줘. 돼지목이 진주 목걸이지. 하, 말이 너무 심하네. 너네 와이프가 알면 뒤집어지겠다. 진짜로.
비싼 것도 어울리는 사람한테야 가치가 있는 거야. 와이프한테 말 좀 심하네. 나 걷어차고 지금 와이프랑 결혼한 거면서? 뭘 걷어차. 그렇게 말하면 섭섭하지. 맞잖아. 니네 엄마가 나 같은 애랑 절대 결혼 안 시킨다며. 내가 니네 엄마가 나한테 했던 말들 잊은 줄 알아? 미안해. 엄마도 그런 말 한 거 후회하지. 얘기했어? 내 얘기? 오, 미진이 기억나냐? 미진 요즘 엄청 잘 나간다. 공구로 벌어들이는 돈만 해도 장난 아니다 그랬지. 그랬더니? 엄마는 공구 이런 거 잘 모르시는데 어쨌든 돈 많이 번다고 하니까 아쉬워하시지. 그때 그냥 결혼시킬 걸 하면서. 어이없다 진짜. 너나 너네 엄마나 진짜 어이없어. 그때는 그렇게 모욕 주면서 헤어지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아쉬워? 미안해. 그땐. 됐어. 이제 다 지난 일인데 얘기해서 뭐해. 지금 와이프한테나 잘해. 나한테 왜 이래? 이제 와서 말이지만 알잖아. 나 자기 못 잊었다는 거. 지금 와이프는 자기랑 헤어지고 홧김에 결혼한 거고. 남편은 저와의 결혼을 홧김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지금은 아니지만 연애할 때는 서로 많이 사랑했고 확신이 있어서 결혼도 했습니다. 그때는 전 여친이랑 헤어지고 저를 만난 게 큰 복이라고까지 했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전 여친에게 저를 후려치고 까내리고 있더라고요. 진짜 뭐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다 있나 이가 갈렸죠. 그래서? 애정 없이 한 결혼이고 솔직히 같이 살면서도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 자주 싸우고 부부 같지도 않고. 근데 너 요즘 다시 만나면서 그런 생각 드는 거야. 하루를 살더라도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고 싶다. 뭐 그런. 그 말에 그 여자는 픽하고 비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남편은 꿋꿋이 얘기하고요. 엄마가 아무리 반대했어도 밀어붙여야 되는데. 내가 그때 너무 빨리 포기했어. 이제 와서 이런 말 하는 거 웃긴 거 알지? 알지. 후회해도 소용없고. 근데 이렇게라도 너 한 번씩 보는 거 너무 좋고 행복한 거 알아? 너 볼 때마다 그때 내가 떠오르고 가슴 떨리고 좋아. 참, 엄마가 너 아직도 혼자 산다니까 반찬 좀 해주신다는데. 됐어. 나 그런 거 잘 안 먹어. 몸매 관리 해야 되는데 맵고 짠 거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그렇지. 엄마 성이만 그렇다고. 그 말을 듣는데 시어머니도 한통 속이구나 싶더라고요. 아들이 정신 나간 짓을 하면 시어머니라도 말려야 되는데 저 여자가 돈 잘 벌고 잘 나간다고 하니까 며느리고 손주고 뭐고 바로 그 여자한테 들러붙는 겁니다. 그 아들의 그 엄마였죠. 이제 다 왔네. 내리자. 녹음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블랙박스도 같이 확인했는데 남편은 그 여자를 만날 때는 블랙박스 전원을 끄는 듯해서 기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어딜 가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었죠. 그 대화를 다 들은 저는 기가 막히고 비참함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남편과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고 제가 선택한 결혼에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린이집 다니면서 돈 벌고 집안일하고 아이 키우고 틈틈이 시어머니 찾아가서 며느리 도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면서 살아왔죠.